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시장의 온도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상승불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 표현부터 들어볼까요? 오늘장 한 줄은 선택과 압축 대응해야 하는 주식시장이다. 그래서 네. 선택과 압축 대응 해야 하는 어, 주식시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 한마디를 이렇게 좀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종목은 5G, 제약바이오 이쪽 두 개의 축으로 꾸준히 좀 대응을 하자 얘기를 해주셨고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가증권 시장도 약간 좀 삐걱삐걱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상향 패턴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도 어느새 900선 언저리까지 와 있는데 지수 전반의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지난주에 목요일 끝나고 나서 이제 금요일에 제가 제시해드린 코스피 지수 기준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2,450이었고요. 그 다음에 2,380, 그 다음에 2,300, 요 라인을 지난주 금요일 날 그 기준 라인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었고, 2,450과 2,380 라인 요 구간에서는 그냥 박스권 지속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좀 보고, 그 다음에 5G하고 바이오 제약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좋은 결과가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경기 민감주 가운데서는 OLED를 가장 좀 좋게 본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는 시점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주 계속 AS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선택과 압축 대응하는 이 시장에 그동안 이제 5G하고 바이오 제약 중심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 공약 우선순위를 제시해드렸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현금 관리나 처음에 나왔을 때만 경기 민감주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들었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이제 뭐가 좀 포함이 되냐면 OLED를 좀 포함을 해서 그동안 이제 순환매 타켓을 5G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제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OLED 그래서 이게 오늘 그래서 절대 전략으로 나간 게 5G와 바이오 제약 그다음에 OLED에 대한 이 삼순환 전략 이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OLED가 추가됐다는 게 상당히 좀 귀가 솔깃하는데 어떤 점이 좋아 보이시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체크 포인트도 알려주세요. 네, 일단 뭐 주식들에 대한 것부터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5G 쪽에서는 KMW를 71,000원 기준으로 해서 뭐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 많이 좀 드렸었죠. KMW와 그다음에 이제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0원대 초반에 추천 좀 들었었고 그다음에 이노아이레스 같은 경우는 53,000원대, 54,000원대 추천 드렸다가 지금 6만원대 그리고 코이버 같은 경우도 10,000원대 초반 그다음에 이제 9,900원, 800원 요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한 12,000원 언저리까지 되는데 이쪽의 시세는 전 계속 이어진다고 봐요. 순환매는 5G 쪽에서 계속적으로 공략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5G에 대한 목표성 계속 좀 높이면 된다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제약 가운데서는 저는 종목을 이번 구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 제약 관련되어서 어느 쪽을 좀 공략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종목명을 직접 골라드렸었지 않습니까? 그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가 임상 시험이 좀 중단이 있었던 게 이 아데노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거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경쟁 상대가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 그 다음에 뭐 산오피, GSK 정도 되는데, 경쟁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백신 관련돼서 지금 앞서고 있는 거는 RNA 기반이다. 그죠? 그래서 mRNA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RNA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 바이오 제약을 여러분들이 좀 공략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가격 부담이 조금 있지만 공략할 수 있는 섹터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릭스 추천드렸었잖아요. 그때가 한 5만 4,000원, 6,000원? 아마 이때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요런 거하고, 그 다음에 테라젠 이텍스.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장대 양봉 나왔다가 오늘까지 해서 한 이틀 정도 좀 신원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 업체는 실질적으로 RNA에 가장 이 선두에 있는 김민나리 교수나 RNA 분석 시스템 쪽으로 실질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업체들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뭐 한다고 하더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쪽과 관련돼서 진일보한 기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보니까 이제 화이자 CEO가 연말쯤에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돼 가지고 수행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다는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환자가 기존에는 이제 3만 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지금 4만 명 이상까지 좀 늘릴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정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올릭스나 테라진 이텍스 같은 이번에 바이오제약 공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RNA 쪽을 특히나 좀 우선순위를 좀 공략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오스코텍 같은 경우 시세가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하고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좀 순환매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앱클론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에 한번 폭등 한번 흐름이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 이번에 바이오제약 좀 공략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좀 포인트로 두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OLED와 관련된 부분인데 삼성전자나 이제 SK 하이닉스가 되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일단 88,000원이 안착이 돼야 어떤 추세 전환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신호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전까지는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58,500원대 안착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54,000원과 투매 기준으로 이제 48,000원 제시해드렸었는데 48,000원이 안 왔죠. 54,000원과 58,500원 사이에서 박스권 거치다가 이제 오늘 살짝 전고점 넘어가면서 한 62,200원짜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인데 이 구간에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어떤 고민을 좀 했냐면 지금 시장에서 순환매가 도는 타켓은 빅사이클로 본다고 한다면 이 4월 중순부터 계속 이야기하지만 전 빅사이클 중심은 5G와 그 다음에 바이오제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쪽이 저는 빅사이클이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는 좀 시장을 좀 받쳐주는 형태 그 재료가 없거나 주가가 너무 낙폭과되다 싶으면은 모멘텀을 만드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를 전기차나 수소처럼 묶어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재료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거에 의한 어떤 이 상승에 의해서 이제 올라왔는데 해외 쪽은 지금 뭐 테슬라나 어떤 이 애플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주식 분할이란 말도 안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분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주식들이 가격 조정이 나왔었을 때 시장에서 좀 대안을 받쳐줄 수 있을 만한 섹터군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를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랬었을 때 그 이슈는 시장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예, 제가 생각하는 그 이슈는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되는 이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화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5G 쪽 관련돼서 화웨이 장비에 대한 이 배제는 결국 5G에 대한 반사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버라이즌 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거다.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오니까 KMW나 이노와이리스나 HFR이나 그다음에 솔리드나 이런 주식들이 그래서 시세가 터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통신 장비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뭐도 겹치냐면 스마트폰이 겹치죠. 스마트폰에 대한 반사이익도 있을 수 있죠. 여기에 OLED가 메인이 되고요. 지금은 이제 LCD에서 OLED로 가는 방향이니까. 그죠? 그러면 OLED 쪽 시장 규모를 봐야 되는데 OLED 가운데서 이걸 좀 제가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연말쯤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복잡한데요.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OLED와 관련된 부분들은 2015년도에서 16년도, 17년도로 가면서 5조 단위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15조 성장했다가 20조 성장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성장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2018년도 때 34조까지 늘어났다가 그다음에 2019년도 39조 이런 식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0조 초반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어디 쪽이냐면 중소형 OLED 중심이었었고요. 이 OLED가 확대가 되는 게 제한됐었던 이유가 뭐냐면 삼성 중심으로 OLED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LCD에 집중을 했었고 삼성은 갤럭시에 엑시노스 탑재하고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해서 OLED 탑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는 OLED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LCD 모델. 그래서 이제 아이폰이 원래는 옛날에는 이 LCD 모델 2개하고 OLED 모델 2개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애플의 어떤 OLED 적극적인 참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삼성전자가 폴더블 포 2 나오니까 이제 애플의 입장에서는 이제 빨리 서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9월 15일 날 한 것도 조금 더 정성을 쏟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9월 15일에서 좀 미뤘다 보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OLED에 대한 부분은 화웨이 쪽에 대한 반사이익을 찾아야 되니까 화웨이 스마트폰을 못 팔게 되면 대신 팔아줄 수 있는 게 오포나 비보인데 얘네들은 중저가 쪽이니까 제외를 하고 그러면 삼성이나 애플 쪽 관련된 OLED 납품 비중이 있는 업체들이 먼저 시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OLED 분야에서 가장 좀 중요한 게 증착 분야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결정하라는 건 이제 열처리하는 건데 이거는 뭐 갤럭시 엣지 생각하면 되고요. OLED에서 가장 돈이 되는 게 증착이거든요.
이 증착이라는 건 이제 퇴적한다. 뭐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쌓는다 이런 의미인데 요거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관련된 업체들이 뭐가 있냐면은 원익 IPS와 테스가 있어요. 근데 이들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스 같은 경우가 먼저 올라가고 원익 IPS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얘가 더 약하잖아요. 얘는 이 OLED 디스플레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나 시스템 세 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고 테스 같은 경우는 OLED도 하지만 하이닉스 쪽 낸드 매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치고 가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OLED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보이는 거예요.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은 최소한 없어야 된다. 매출 비중이 적어야 되고 순수 OLED 쪽 관련된 매출 비중으로 잡혀져 있는 섹터들 쪽으로만 타켓을 접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나온 결론이 뭐냐면 BH를 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IC들을 보면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좀 OLED 관련된 주식들 가운데서는 이 화이제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스마트폰 OLED에 들어가는 근데 순수하게 삼성이나 LG 쪽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 그리고 그 매출 비중이 최대한 반도체 쪽 매출 비중은 적고 이 OLED 스마트폰 쪽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은 이런 주식군들 쪽으로 키워드는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OLED 투자 포인트를 이렇게 좀 잡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힌트가 다 나왔어요. 아마 이 시간에 꼼꼼하게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을 접근하면 될지 충분히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